고요함 속에서 희미하게 아기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수미는 얇은 담요를 덮은 채 잠든 딸, 은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먼지 입자들을 비추며 방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출산 후 3개월, 완벽에 가까운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김지훈의 잦은 침묵과 함께 조금씩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좋은 남편이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은별이를 안고 달래주었고 수민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러나 수민은 그의 눈빛 속에 자리 잡은 깊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수민은 깊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지훈은 식탁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문서나 게임 화면이 아니었다. 영어로 가득 찬 복잡한 의학 논문과 그래프들이었다. 수민이 조용히 다가가자 지훈은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껐다. 평소 차분하던 그가 보인 과도한 반응에 수민은 의아함을 느꼈다. 뭐 보고 있었어, 여보? 수민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등 뒤로 숨겼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유행하는 건강정보 같은 거. 아기가 태어나니까 괜히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네. 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수민은 포착했다. 수민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 규칙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민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씨앗처럼 심어졌다. 그 의문의 씨앗은 며칠 후 다시 물을 먹었다. 지훈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수민은 무심코 물었다. 오늘 회사는 안 가는 날 아니야? 어디가? 응, 잠깐 처리할 일이 있어서 금방 올게. 걱정 말고 은별이랑 푹 쉬어. 지훈은 수민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의 처리할 일이라는 말은 너무나 모호했다. 사실 지훈에게는 수민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결혼 전 건강검진 결과 중 하나가 분실되었었는데 얼마 전 병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지훈이 난치성 유전 질환의 희귀한 보인자, 캐리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질환은 양쪽 부모 모두 보인자의 경우 아이에게 발병할 확률이 25%에 달하는 무서운 병기였다. 지훈은 곧바로 수민의 결혼 전 건강검진 기록을 찾아보았지만 수민의 검진 항목에는 해당 유전자 검사가 빠져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민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출산 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녀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수민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원망하게 될까 두려웠다.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 지훈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아기를 안고 있는 수민에게 불안과 걱정 대신 완벽한 행복만을 주고 싶었다. 그가 찾아낸 해결책은 극단적인 것이었다. 지훈은 은별이의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은별이가 단순 보인자인지 아니면 환자가 될 위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위험이 없을 경우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그때는 수민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함께 대처할 생각이었다. 침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집을 나선 지훈은 인적이 드문 한 검사소로 향했다. 그가 제출한 서류에는 은별이의 이름과 함께 검사 목적을 묻는 칸에 친자 확인이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유전질환 보인자 검사라는 복잡한 내용을 적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병원에서 집으로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 가장 흔한 목적으로 둘러댄 것이다. 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결국 그들의 관계에 치명적인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우는 검사소에서 돌아온 후 평소보다 더욱 수민에게 헌신적으로 대했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를 끊임없이 짓눌렀지만 동시에 수민과 은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밤마다 은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아빠가 널 꼭 지켜줄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며칠 후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는 문자가 지훈에게 전송되었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외출을 감행했다. 이번에도 그는 수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민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집안을 서성겼다. 혹시나 지훈이 놓고 간 물건이 있나 싶어 그의 외투를 정리하던 중 주머니 속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손에 잡혔다. 수민은 무심코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지훈이 검사소에 제출했던 검사 의뢰서 복사본이었다. 수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에는 익숙한 지훈의 필체와 함께 은별이의 출생 정보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사 목적 칸에는 굵은 글씨로 친자 확인, parentage verification 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수민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뱃속에서부터 10달을 품고 낳은 딸이다. 이 세상에서 지훈 외에는 다른 남자와 눈길조차 마주친 적 없는 자신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남편이 자신의 헌신과 믿음을 이렇게 잔인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잦은 침묵, 갑작스러운 외출,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 가득했던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건강 정보 같은 거라고 둘러댔던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지훈은 그녀의 정절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딸의 머리카락을 몰래 뜯어낸 것이다. 그 행위 자체가 수민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수민은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은별이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자 서러움과 배신감에 목이 메었다. 대체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든 아이인데. 그녀는 주저앉아 낡은 결혼 사진을 발견했다. 2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의 지우는 지금의 이중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때 수미는 지훈에게 농담처럼 말했었다. 여보, 나중에 혹시라도 나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절대 나한테 말하지 마. 그 의심을 확인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용서하지 못할 거야. 지훈이 이 사실을 숨긴 것은 그녀의 과거의 말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운 결과였다. 지훈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미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숨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급히 짐을 쌌다. 오직 은별이의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뿐이었다. 수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지훈이 남긴 의뢰서 사본을 펼쳐 놓았다. 그 옆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짧고 단호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을 대신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지훈. 수미는 잠든 은별이를 아기띠로 단단히 안고 현관문을 열었다. 무거운 짐 대신
배신감이라는 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행복했던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남편에게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김지우는 검사소에서 황급히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안도보다는 더욱 깊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현관에 있어야 할 수민의 신발과 은별이의 유모차가 보이지 않았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고 테이블 위의 서류와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친자 확인? 이라는 붉은 글씨와 수민의 짧은 메모.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유전자 질환 확인을 위해 가장 단순하고 흔한 명칭을 사용했을 뿐인데 수민은 그것을 불신의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수민아, 이수민! 지우는 미친 듯이 집 안을 뒤졌지만 아내와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수민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수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지우는 수민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어머니, 수민이 거기 있습니까? 지금 당장 수민이 좀 바꿔주세요. 수민의 어머니는 차갑고 단호했다. 사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지만 수민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보기는 했어. 산후조리 중인 아내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남편은 믿을 수가 없구나.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라. 수민이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단다. 지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유전 질환의 비밀을 지키려다 오히려 아내와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봉투 속 결과를 꺼냈다. 그것은 은별이가 해당 유전자의 보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검사 결과였다. 유전자 변이 확인, 긍정 포지티브. 즉, 은별이는 보인자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의미였다. 지우는 망연자실했다. 이 결과는 곧 수민에게도 같은 유전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만약 수민이 보인자가 아니라면 은별이는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수민마저 보인자라면 은별이는 25%의 발병 확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그의 이기심이 가족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지우는 급히 검사소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아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샘플을 가져가겠습니다. 수미는 친정집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엄마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왔지만 수미는 목이 메어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은별이는 다행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회색이었다. 사랑기라는 게 겨우 이런 것이었나?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의심했을 때 그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은 결국 거짓이었나? 그녀는 지훈의 모든 사소한 행동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가 밤마다 은별이를 안고 달랬던 시간, 그녀에게 쏟아부었던 다정한 말들, 그 모든 것이 혹시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숨기기 위한 연기였을까? 수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오대학교 병원 유전자 센터 였다. 수민은 의아했다. 지훈이 아픈 건가?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수민님 되십니까? 혹시 김은별 아기 어머님 맞으시죠? 저희가 김지훈님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받았는데 아기의 검사 결과에 대해 보호자 두 분이 함께 내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수미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심각하다니? 혹시 은별이에게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것일까? 그녀의 배신감과 슬픔은 일순간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로서의 두려움만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이 친자 확인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거대한 오해와 진실의 서막이었다. 수미는 전화를 끊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심각하다. 그 세 글자가 수민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정 엄마는 수민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달려왔다. 얘야, 무슨 일이니? 어느 병원이야? 수민은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배신감과 남편에 대한 분노는 잠시 접어두고 오직 은별이의 건강만이 걱정되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했어. 지훈이가 나를 의심한 게 아니라 혹시 은별이가 아픈 건 아닐까? 수미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지훈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 했는지, 혹시 은별이에게 이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벨소리가 울렸다. 현관문을 연 수민의 어머니는 김지훈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지훈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사위가 아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수민이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은별이 때문입니다. 제발 잠시만요. 지우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수민이 문 안쪽에서 나왔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 대신 차가운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훈 씨. 병원에서 전화 왔어. 은별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지훈은 수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은별이의 이름만 되뇌었다. 수민아, 일단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친자 확인이 아니었어. 사실 내가 난치병 유전자 보인자야? 은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알았어. 너한테 말하면 너무 힘들까봐 혼자 검사해보려고 했어. 혹시 너도 보인자라면 은별이가 발병할 위험이 있어서. 지훈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수미는 그의 말을 끊었다. 변명하지 마. 그래서 비밀로 했단 말이야. 나를 믿지 못해서 거짓말을 했잖아. 유전병이든 뭐든 왜 나랑 같이 상의하지 않았어? 내가 이 아이의 엄마야.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유전병의 위험보다 남편의 불신과 독단적인 행동이 더 큰 상처였다. 당신은 왜 항상 모든 걸 혼자 결정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수미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다. 그녀의 감정은 배신감과 공포 사이를 오갔다. 지우는 수민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병원에서 전화 왔지? 그게 내 말의 증거야. 은별이가 보인자 유전자를 물려받았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부모 모두 내원해야 한다고 했어. 혹시 당신도 그 유전자의 보인자인지 확인해야 해. 은별이의 위험도가 달려있어. 수민아, 제발 나 좀 믿어줘. 당신이 나를 의심해도 좋아. 하지만 제발 은별이를 위해 병원에 같이 가자. 지훈의 절규는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이나 불신의 오해를 풀려 하지 않았다. 오직 딸의 생명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다. 수미는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다정함이나 사랑 대신 처절한 두려움과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결국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은별이를 위해 잠시나마 그와의 휴전을 선언했을 뿐이다. 수민의 어머니는 서둘러 아기띠를 매는 수민을 도왔고 지훈과 수민은 침묵 속에 병원으로 향했다. 대학병원 유전자 센터의 상담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방 안의 긴장감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과 수민은 서로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깨어진 신뢰의 심연이기도 했다. 유전학 전문의인 박 교수는 두 사람 앞에 은별이의 기초검사 결과지를 펼쳐놓았다. 김지훈님, 먼저 본인이 이 유전 질환의 보인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더군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이 질환은 열성 유전입니다. 양쪽 부모 모두 보인자의 경우 아이가 발병할 확률은 25%입니다. 다행히 김은별 양은 현재 발병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김지훈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 단순 보인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수민님께서도 이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지 여부입니다. 수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자신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모두에게 닥친 위험이었다. 그녀는 그때서야 지훈의 고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친자 확인을 의뢰했던 것은 어쩌면 그녀를 향한 의심이 아니라 아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기 두려워했던 비겁하고도 절박한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보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수민님께서는 결혼 전 검진 시 해당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별 양이 보인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수민님께서도 보인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이수민님의 즉각적인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은별 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박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선생님,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아내에게 친자 확인서를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은별이가 건강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미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붉게 충혈된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친자 확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의미했다. 그들의 위기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바뀌어 있었다. 저 바로 검사 받겠습니다.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에게 화를 낼 기운도 없었다. 오직 은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수민이 체열실로 들어간 후 지훈은 박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만약 수민이도 보인자라면요? 은별이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박 교수는 무거운 침묵 끝에 대답했다. 이 질환은 발병 시 신경계와 운동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증상을 늦추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민님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중 한 분만 보인자라면 위험은 거의 사라지지만
두 분 모두 보인자라면 저희는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독단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고 딸에게는 알 수 없는 위험을 초래했다. 그는 수민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못한 자신의 이기심을 저주했다.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나는 나 자신만을 보호하려 했던 건 아닐까? 체열을 마치고 돌아온 수민은 지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침묵 속에서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수민은 방에 들어가 은별이를 안았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 이 아이의 운명이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지훈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무게였다. 수미는 친정집에 머물렀다. 지훈은 매일 아침 문 앞에서 쪽지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쪽지에는 변명 대신 은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짧은 안부와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알려달라는 간절한 부탁만이 적혀 있었다. 수미는 쪽지를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분노는 이제 지훈을 향한 것이기보다는 그들의 운명적인 상황에 대한 원망과 딸을 향한 걱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훈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그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아내와 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비밀은 결국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 마주서는 용기임을. 3일째 되던 날, 지우는 수민의 어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제가 수민이에게 상처를 드린 일은 평생 사죄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수민이가 검사를 받은 병원에 은별이의 정밀 관찰 예약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은 약속 장소로 나갔다.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채에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수민은 차마 지훈을 쳐다볼 수 없었고 지훈은 수민에게 감히 말을 걸 수 없었다. 병원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은별이는 소아과와 유전자 센터를 오가며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은별이의 작은 몸에 여러 센서가 부착되고 체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수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때 지우는 조용히 다가와 수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미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비난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함께 고통받는 부모였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널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보인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 만약 은별이가 아프다면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너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가장 나쁜 방법을 택했어.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미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나도 미안해. 나는 그저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집착했어. 이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걸 잊고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두 사람은 사과했지만 그 사과가 깨어진 신뢰를 완전히 봉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솔직한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강물에 작은 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은별이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유전자 센터였다. 수민은 숨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이수민님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결과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두 분 모두 다시 상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미는 전화를 끊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얼굴도 수미만큼이나 창백했다.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았을 때 서로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 운명의 순간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상담실로 돌아온 지훈과 수미는 박 교수의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박 교수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다. 침묵은 길었고 고통스러웠다.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수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수민님, 검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별양의 건강 상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수민은 숨을 들이켰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두 사람은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난 며칠간 겪었던 정신적 고통은 이미 그들을 극한으로 몰아넣은 상태였다. 박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수민 님도 해당 난치성 유전 질환의 보인자 캐리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민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들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부모 모두 보인자라는 사실은 은별이가 발병 위험을 안고 태어났음을 의미했다. 지훈의 억눌렸던 죄책감이 폭발하려는 듯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민에게는 아무런 변명도 위로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유전자 때문에 딸이 위험에 처했고 그 사실을 숨기려다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수민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고 박 교수에게 다시 물었다. 은별이는요? 은별이의 정밀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25%의 확률, 은별이는 그 확률에 들어가는 건가요? 박 교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고 안도감 가득한 미소였다. 두 분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은별양의 정밀검사 결과입니다. 박 교수는 다른 봉투를 꺼냈다. 김은별 양의 유전자 분석 결과, 아기는 단순 보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발병 위험은 없습니다. 이 유전병은 두 개의 변이된 유전자가 만나야 발병하는데 은별 양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하나씩만 물려받았습니다. 즉, 아기는 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미래에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보인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 은별 양의 생명이나 건강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상담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극도의 안도감에서 오는 깊은 숨소리였다. 수미는 박 교수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듯 눈을 깜박였다. 발병 위험이 없다고요? 수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네, 위험은 없습니다. 은별 양은 건강합니다. 지훈님께서 은별 양에게 사랑과 함께 이 유전자를 물려주셨지만 그 유전자는 은별 양의 몸 안에서 발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미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배신감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극적인 안도와 남편과의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가 친자 확인을 했던 이유는 불신이 아니라 이 끔찍한 진실을 혼자 짊어지려 했기 때문이었다.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미는 지훈의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지훈은 울면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널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널 잃을까봐, 내가 널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어. 그 순간 친자 확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깨달은 신뢰의 소중함 뿐이었다. 병원 상담실을 나서는 지훈과 수민의 발걸음은 들어설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무거웠던 침묵은 사라지고 안도감과 복잡한 감정이 섞인 속삭임만이 그들을 감쌌다. 은별이는 유모차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평온한 숨소리는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훈의 팔짱을 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의로의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확신했지. 당신이 내게 말해주지 않은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생각하지 못했어. 지우는 수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 수민아, 내가 더 바보였어.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지. 우리의 삶은 공유하는 거야. 기쁨뿐만 아니라 가장 두려운 순간의 고통까지도. 내가 그걸 잊었어. 용서해줘. 그들의 대화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 수미는 그때서야 지훈의 깊은 사랑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보인자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혹시라도 딸에게 위험이 생길까 두려워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그에게 친자 확인은 아내에 대한 의심이 아닌 딸의 생명을 확인하려는 절규였다. 그들이 친정집으로 돌아오자 수민의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별이는 괜찮니? 수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은별이 건강하대요. 그리고 모든 게 오해였어요. 수민은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지훈이 혼자 유전병의 비밀을 짊어지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처절한 오해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지훈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수민이에게 상처를 드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어머니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위, 자네 마음을 이제 알겠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부부는 둘이 함께 서는 나무와 같단다. 폭풍이 불 때는 서로 기댈 수 있어야 쓰러지지 않는 법이야. 그날 밤 수민과 지훈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은별이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기로 했다. 지훈은 수민에게 결혼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당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했던 부분이었다. 이걸 봤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당신한테는 이 행복한 시간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았어. 지우는 말했다. 수미는 그 결과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았어.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사랑이었다는 걸. 하지만 다음부터는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나에게 말해줘. 우리가 함께 싸우자. 그들은 그날 밤 며칠간 쌓였던 오해와 고통을 눈물로 씻어내며 서로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약속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겉으로만 평화로웠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약점을 알고도 끌어안는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운명이 던진 가장 큰 시련을 함께 이겨낸 것이다. 수민과 지우는
친정집에서 며칠 더 머물렀다. 그 시간은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들의 결혼 생활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과거에는 피했던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이 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의 침묵이 수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당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당신마저 흔들릴까봐. 지훈이 말했다.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이 강한 모습을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약한 부분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어. 당신이 무너질 때 내가 당신의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 이 대화를 통해 그들은 서로의 성격 차이와 소통 방식을 명확히 이해했다. 지훈의 사랑은 희생적인 보호였지만 수민에게 필요한 사랑은 공유와 신뢰였다. 이제 그들은 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틀 후 수민은 은별이를 안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배웅했다. 서로 믿는 것 외에 세상에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잊지 마라. 집으로 돌아온 수민은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던 친자 확인 을에서 사본을 조용히 치웠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불신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극복한 가장 어두운 오해의 증거였으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기록이었다. 그들은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지우는 이제 퇴근 후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그날 있었던 일이나 은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을 수민과 공유했다. 수민은 지훈이 혼자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 그의 침묵을 깨도록 유도했다. 며칠 후 지훈은 수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들의 결혼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의 작은 아기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건 우리의 새로운 약속이야. 지훈이 말했다. 은별이의 발병 위험은 없지만 우리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해야 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우리 세 사람이 이어진 골이라는 의미야. 당신에게 준 신뢰, 그리고 은별이에게 준 사랑. 수미는 눈물을 머금고 그 반지를 받았다. 은별이의 작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아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짝이는 반지를 쥐었다. 그 모습은 아름답고 뭉클했다. 지우는 수민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난 후 서로를 붙잡아주는 굳건한 안식처였다. 그들은 이제 가장 두려운 비밀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수민과 지훈의 삶은 은별이가 6살이 되던 해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은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유전병에 대한 걱정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그들 사이의 신뢰를 유지하는 강력한 끈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사소한 문제라도 숨기지 않고 서로의 두려움을 가장 먼저 공유하는 습관을 들였다. 지우는 여전히 은별이의 정기적인 검진을 꼼꼼하게 챙겼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은별이의 6살 검진 결과를 받던 중 지우는 박 교수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 김지훈님, 혹시 이수민님 측 가족이나 아니면 이수민님 본인의 친자 관계에 대해 의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오해였지만 친자 관계라는 단어는 여전히 날카로운 빗수처럼 그를 찔렀다. 아닙니다. 과거에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 교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수민 님께서 6살 때 받으신 기록 중 저희가 새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확인이 어려웠는데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민이 아닌 수민의 어머니, 지훈의 장모님에 대한 기록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 아래 박 교수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이수민 님께서는 유전적으로 아버지에게서만 이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보인자가 아니십니다. 이수민 님께서는 친부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다시 한번 강타당했다. 수민은 친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수민의 어머니, 즉 장모님은 수민의 생부가 유전병 보인자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수민이 어렸을 때부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최종 반전, The Ultimate Twist. 수민은 그녀의 아버지, 장인어른에게서만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즉, 수민의 어머니는 보인자가 아니었다. 수민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 수민이 보인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민의 생부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것이다. 수민의 어머니는 수민을 위해 자신의 과거사를 완전히 묻었고 수민이 유전병 위험을 안고 산다는 사실에 평생 죄책감을 느껴왔다. 수민이 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모님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민이는 아빠에게서만 그 유전자를 받았단다. 내가 보인자가 아니었으니 은별이가 위험에 처할 일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수민이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내 딸이 평생 아빠의 유전병 때문에 고통받을까봐 두려워서. 자네에게는 그저 유전적인 확률이라고만 생각하게 했지. 미안하다, 사위. 지훈은 장모님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장모님은 딸을 위해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까지 감수하고 희생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수민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비밀은 사랑의 짐이었다. 이제 지훈은 장모님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기로 했다. 수민이 친부모에 대한 아픈 진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그는 수민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은별이는 건강해.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수민은 지훈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첫 번째 오해가 풀린 후 지훈이 또 하나의 더 무거운 사랑의 비밀을 혼자 짊어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신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그들의 집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비추는 달빛 아래 그들은 은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와 비밀을 이해하려는 용기로 인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